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이오닉 5 현대차의 돌풍과 관련된 부품사의 밸류에이션 재평가 가능성, 그런 가운데에서 그런 수혜주들의 점검 부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3월 2일 날 이 아이오닉 5 관련주들이 좀 세게 움직였죠. 그런 부분들을 오늘 3월 3일 날 바로 매수하셔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종목 부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럼 수혜주를 점검을 통해서 기술적 흐름들을 이용을 해서 매매 타이밍을 잡을 만한 시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죠. 그래서 그러려면 적어도 어떤 수혜가 있는 내용을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오닉 5가 판매 돌풍을 일으키면서 이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인기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아주 양호한 것 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용 부품 업체가 수혜를 볼 것이라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고, 전기차 부품은 내연기관용보다 단가가 높아서 부품주의 가치가 재평가되는 게 기본 인식이죠. 계약 러시가 밀어 올린 이 아이오닉 5, 사실 국내 사전 계약 첫날 23,760대가 계약됐다고 합니다. 이 올해 테슬라가 한국에서 판매를 목표한 이 대수가, 이 판매 목표 대수가 26,500대니까 이 테슬라가 우리나라에 판매하려고 하는 전기차의 이 목표를 사전 계약 첫날에 다 거의 다 달성했다 할 만큼 이 예약 판매수가 크고, 또 유럽에서도 사전 계약 첫날 내놓은 3,000대가 모두 팔렸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들은 결국 현대차의 이 전기차와 관련된 위상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고,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디자인이라든지 실내 공간, 이런 부분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3월 2일 날 한원 시스템이라든지 현대 위아, 현대 공업, 현대 모비스, 우리산업, 동아 화성, 이런 주식들이 상승을 했죠.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아이오닉 5의 진짜 수혜주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부분들, 사실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기업 부분들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는 기업도 많고, 그런 가운데 사실 2020년 실적이 안 좋은 기업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함께 점검하면서 봐야겠죠. 자, 실질적으로 아이오닉 5가 이 계약 판매가 호황을 이루면서 전체적으로 현대차가 올라가야 되는데, 현대차도 오늘 오르긴 했어도, 어제 그러니까 3월 2일로 오르긴 했어도 큰 폭으로 오르지 못했죠. 그죠? 그건 이미 이제 애플카 때문에 상승했었던 부분의 영향, 사실 애플카 때문에 급등했었던 구역이 요 구역이거든요. 이렇게 갭 상승했었던 구역, 이 부분이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이 지지라인을 받고 있는 중이죠. 이 부분이 이제 22만 5천 원. 그러니까 22만 5천 원 라인 부분에 있어서의 저점 부분은 일단 확인을 했다라는 부분이고, 그 속에서 이제 고점이 좀 낮아지는 흐름을 보이다가 그 부분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긴 했는데, 시장 전반적인 부분이 박스권 장세이다 보니까 큰 폭으로 상승하지는 못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현대차의 모습이죠. 그러나 밀려서 내려오는 부분이라면 분할 매수 관점이라는 건 보여지잖아요. 자, 그런데 현대차보다는 사실 현대차의 이런 아이오닉 5의 이 호평,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관련 부품주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큰 대형주 쪽으로는 우리가 현대모비스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런데 현대모비스가 실적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렇게 크게 만족스럽만한 실적을 발표하지 못했죠. 2020년에. 그런데
이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 5를 포함해서 현대차 그룹 전기차의 배터리 시스템이나 구동 모터, 전력 제어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 모비스의 전동화 사업부 매출은 2020년에 5조 9,500억, 약 6조 정도 되는 부분인데 이제 2022년으로 갈수록 엄청나게 증가할 거고 뭐 2022년에는 13조 정도를 예상하니까 내년 정도에는 13조 이 3배 정도 그죠? 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수혜는 볼 가능성이 높죠. 이 현대모비스도 역시 이 급등한 부분, 그죠? 이렇게 이제 급등을 했었잖아요. 특히 이제 이 애플카와 관련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이제 이 애플카 때문에 상승했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을 하회한 부분은 4, 4분기 실적이 별로 그죠? 현대차보다 현대차는 기대만큼에 부합했다면 현대모비스는 안 좋은 부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보게 되면 현대모비스는 요 라인, 그죠? 실적이 안 좋았었던 부분에 대한 부분만큼 하락한 부분. 그래서 이제 요 30만 원대의 지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뉴스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실적이 괜찮게 반영이 되면 이 상승 부분을 유지하는 반면에 실적이 못 따라와주면 가격 조정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2020년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쳤기 때문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현대차보다 낮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앞으로의 기대는 있다 하더라도 지금의 주가가 조금 고평가 흐름을 보여준 상황 그런 부분에 놓여져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가격 조정이 현대차보다 더 컸다라고 보시고 현대모비스는 30만 원 초반 정도 그죠? 30만 원 내외 요 정도가 아니면 크게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은 있어도 주가가 싼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현대위아도 있죠.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 전기차 플랫폼인 eGMP 셰시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죠. 그죠? 이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2020년 4분기 영업이익 부분에 있어서 컨센서스를 68.5%나 하회했어요. 그러니까 4, 4분기 영업이익 안 좋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죠? 아이오닉 5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앞으로 그것이 잘 팔리면 모르겠지만 그죠? 잘 팔리니까 이제 앞으로 나아지겠죠, 참. 그죠? 예약 판매 대수나 이런 걸로 봐서. 그런데 이렇게 급등했을 때의 현대위아 부분 지금의 시가총액 부분으로 2020년의 실적을 바라본다면 크게 가격 매력은 없는 상황이다 라는 거죠. 그죠? 거기에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애플카 때문에 더 올라갔었던 부분 그리고 2020년 4, 4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안 좋았던 부분 그래서 이 종목 역시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1차 상승한 라인 그죠? 그리고 여기 애플카 때문에 상승했었던 부분까지를 감안해서 중심축 라인 부분을 롯데 4, 4분기 실적이 안 좋았었다. 2020년 실적이 안 좋았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얘는 현대위아는 올라갈 때는 절대 쫓아가면 안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라인 있죠.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77,000원, 78,000원 요 라인 부분 정도에서의 부분은 가격 매력이 있지만 올라갈 때는 크게 매력이 없다. 그러니까 아까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현대위아도 그렇고 결국 이 현대차, 기아차 그 양 회사의 상승 흐름에 편승해서 올라왔는데 현대위아도 그렇고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2020년 실적이 너무 안 좋은 상황
4분기 실적이. 그래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다. 그죠? 그래서 11만 원 근처가던 부분이 8만 원 내외까지 하락하는 부분도 그 영향이 큰 겁니다. 그죠? 그래서 현대위아 쪽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적어도 7만 8천 원 이 라인 부분 정도에서의 관심이지 쫓아 올라갈 이유는 아니다라고 보고, 지금 월봉으로 보더라도 음봉, 그러니까 이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도 월봉의 음봉 정도의 흐름 부분을 기대하는 그 정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아이오닉 5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실적이 원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자, 이제 반면에 이제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은 뭐 또 이제 아이오닉 5의 그 관련 주식 부품주 쪽 라인 부분으로 보게 되면 우리산업이 있죠, 그죠? 우리산업. 우리산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자동차용 공조 시스템 부품 공급 업체죠. PTC 히터 글로벌 과점업체 부분을 갖고 가고 있는데, 사실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얘도 그렇게 크게 좋은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산업 역시 열관리 시스템 2차 벤더로 PTC 히터와 열관리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한온 시스템에 납품하고 있거든요. 우리산업은 이제 한온 시스템에 납품하고 있으니까 한온 시스템이 상승을 세게 하면 이제 그거와 쫓아서 움직여지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꼭 매매할 때 뭡니까? 한온 시스템에 납품하니까 우리 산업을 매매하자, 이런 쪽으로 가는데, 저는 항상 주식을 하면서 그런 매매는 지양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 한온 시스템이 가야 우리 산업이 간다면 그냥 한온 시스템을 사는 거지 왜 우리 산업을 삽니까? 그죠? 그런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의사가 틀릴 수 있으니까, 그죠? 의견이 틀릴 수 있으니까, 그 1등을 보고 2등을 매매하는 쪽으로 할 거냐, 아니면 1등을, 그게 이제 좀 안전할 수는 있어요. 왜? 그 시세를 보고, 매매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1등을 매매를 하는 건 다른 시세를 보기가 어렵잖아요. 참고할 시세. 그래서 자꾸 2등, 3등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1등주를 매매한다. 어떤 섹터든 어떤 흐름이든 간에 그것이 글로벌 시장이든 국내 시장이든, 그죠? 그 속에서 1등주를 매매하는 습관을 가져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우리 산업보다는 한온 시스템이 더 낫다라는 측면이에요. 이제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현대차 그룹의 열관리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고, 아이오닉 5뿐만이 아니라 아이오닉 6, 7, 제네시스 전기차에 들어갈 열관리 시스템을 이미 수주를 했죠. 그죠? 그런 부분들 흐름 속에서 글로벌 그린 뉴딜 확대와 중국 EU 정책 보조로 이 전기차 수요 증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기대되는 부분이다라는 쪽 흐름들로 보게 되면, 저는 우리 산업보다는 그건 사람마다 틀리니까 투자가마다, 저는 이제 한온 시스템을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이제 이 한온 시스템 역시 이제 큰 부분에 있어서는 요 라인의 박스 흐름 부분이에요. 그죠? 그동안 상승폭이 컸고 한 부분, 그 속에서 이 17,000원 라인 부분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다라는 쪽에 보시면, 그러니까 어제 3월 2일 날 급등하고 윗꼬리를 달았고, 그러면 이제 이 21 이평선이 너무 먼데 있었기 때문에 바로 뚫을 수 없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이렇게 이 수렴형의 형태, 17,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흐름을 가질 텐데, 17,000원 이하에서는 매수 관점,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추격 매수하는 부분은 자제하는 그런 정도의 매매 포인트를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또 이제 그 속에서 SL이라는 부품사도 있죠.
SL 같은 경우에도 이 아이오닉 5에 들어가는 발광 다이오드 램프를 생산하고 있고 향후 출시가 예정된 아이오닉 6에도 램프를 공급할 예정인 회사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올라온 부분도 있고 애플카 때문에 올라온 대부분의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이 현대 기아차 애플카 때문에 급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가총액이나 전체적인 가격 매력은 조금 많이 상실한 상태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다만 이제 이 SL 부분도 지금 이 가격을 보시면 되죠. 2만 원과 이 3만 원대 가격인데 요 2만 5천 원에서 3만 원 부분 이상의 가격은 애플카 때문에 올라온 부분이 크다. 그죠? 그러니까 이쪽 라인 부분에 무산이 됐으니까 가격이 내려오는 건 당연한 거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그러면 이 윗부분을 빼버리면, 그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25,000원과 22,000원. 그러니까 22,000원과 25,000원의 박스권 양상이 전개되는 그런 흐름이다라는 쪽으로 보셔야죠. 그죠?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그죠? 그래서 윗가격을 자꾸 보시면 안 돼요. 그거는 왜? 애플카 때문에 너무 급등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놓고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적정 흐름은 SL은 23,450원에 지금 가격이라면, 그죠? 2만원, 2천원 이하, 요 라인 부분에서는 매수 정도. 그죠? 22,000원 이하 정 라인 들어올 때만 매수지, 위로 쫓아 올라가는 매매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쪽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볼 필요가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이 아이오닉 5 이후 또 이제 우리 기아차가 첫 전용 전기차 CV를 이번 달에 또 공개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7월부터 판매가 들어가는 부분. 7월부터 판매가 7월입니다. 7월부터 판매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급할 것이 없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현대모비스나 한원시스템, 우리산업, SL 이런 쪽 부분들이 전기차 밸류체인 관련주로 관심을 보여야 되지만 애플카 때문에 세게 올라갔었던 주가가 있기 때문에 주가의 매력 자체 부분은 그렇게 크진 않다. 그죠? 길게 보면 좋은데 지금 바로 더 치고 올라가기에는 아직은 시장의 여건이나 흐름이 크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 매수를 하지 마시고, 그죠? 오히려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시세가 단기적으로 급하게 움직일 거라면 쫓아가서 매수를 하는데, 지금 제가 계속해서 시황을 이야기하면서 잘해야 박스권이다. 그죠? 옵션 만기까지는 지속적으로 박스권 흐름을 염두에 둔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시황을 생각하신다면, 그죠? 추격 매수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이런 관련주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러한 부분들의 뉴스 흐름 속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인데, 그죠? 그런 부분들을 공부해 놓고 있다가 조정 들어올 때 오히려 겁먹지 말고 그 하단 라인에서 분할 매수하는 관점 부분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겠다는 거하고, 그런 가운데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실적하고 같이 비교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개별 종목들의 실적 부분을 다 연관지어서 설명드릴 수는 없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이 관심을 받는다라는 쪽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차량용 카메라 쪽으로는 MC넥스, 얘도 이제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60일평선이 올라오는 타이밍까지는 시간을 가져야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MC넥스도 이렇게 박스권의 흐름들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 앞만 좋아도 실적의 성장 흐름을 갖고 갈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적이 아직은 뒤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부분이 조금 더 이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해성 DS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 부분이죠. 그죠? 얘도 비슷한 모양이잖아요. MC넥스하고. 그죠? 얘도
나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부분에 있어서는 가격이 더 내려오는 형태라면 뭐예요? 가격 매력이 있는데 지금은 이격 조정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바라보시면 되고, 또 대덕전자 부분도 수혜주라고 할 만할 수 있죠. 이 중소형 부품사 속에서 대덕전자 역시 지금은 뭐 급등한 이후에 요 라인 부분에 지지를 받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이전 고점 라인 부분 뭐 살짝 하회하긴 있어도, 그러니까 살짝 하회하거나 요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수 관점이죠. 그죠? 당분간은 요 14,000원과 17,000원의 박스권 흐름이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이오닉 5 돌풍이다. 뭐 그래서 부품사 밸류 재평가고 수혜주 점검하는데 결론을 이야기하면 맞다. 그죠? 아이오닉 5나 앞으로 기아차의 전용차의 그 전기차 전용 전기차가 CV 이런 부분들이 출시가 됐기 때문에 이 자동차 부품사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건 맞다라는 부분인데, 그리고 그 속에서 밸류에이션도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동의한다. 그러나 원체 2020년 실적이 4, 4분기 실적이 안 나온 기업,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카라는 이슈 때문에 급등했었던 부품주들의 가격 라인이 비싼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죠? 앞으로 성장 기대감만 갖는 부분보다 실적이 따라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를 같이 봐야지 그냥 기대감이다 라고 해서 추격 매수하는 상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옵션 만기 이 부분 라인까지는 박스권 조정 라인 부분이 시장 상황이니까, 그죠?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 목적에 서두르지 않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올린 겁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